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제품과 군용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의 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독점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이 중국이 만드는 세계 최대 히토류 회사의 명칭은 중국 히토류 그룹이고, 빠르면 이달 중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중국 민메탈사, 중국 알루미늄 주식회사, 또 간쪽 히토류 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새 통합회사가 중국의 가격 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피하며 이 핵심 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서구의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세계 전략금속 공급망에 대한 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 가운데 얼마만큼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 중국 광산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이들 히토류 금속을 합성해서 자석을 생산한 능력은 9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그러니까 USGS도 2019년 기준 했을 때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을 13만 2천 톤, 또 매장량을 4,400만 톤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생산량은 전 세계 63%, 매장량은 37% 수준인데요. 모두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광산의 55%, 히토류 재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어떤 분석이든 중국이 히토류에 관한 한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중국 히토류 그룹이 설립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중국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 히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 히토류를 무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히토류가 과연 어떤 곳에 쓰이길래 중국이 무기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토류는 자성과 전도성 때문에 가치가 인정되는 17개의 원소들을 말하는 건데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그 미사일 방어망 같은 핵심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20세기의 냉전과 미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전통 제조업과 그 원료인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 전쟁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드론, 인공지능, 첨단 무기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핵심 원료가 바로 히토류와 희소금속 등이라는 거죠. 이 희소금속이나 히토류 등을 두고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히토류와 희소금속은 아주 소량으로 첨단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히토류가 원재료 형태로 다량의 채굴이 어렵고 대체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계 최대 히토류 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속에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이제 고립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이 완전히 막힌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경제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런 공급망 재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의 시장 장악력이 큰 히토류 같은 것들로 무기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발 요소수 문제로 온 나라가 흔들릴 지경이 됐을 때 중국의 언론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급망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죠. 바로 그 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탈중국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런 탈중국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들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중국의 무기가 바로 히토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중국의 각종 신성장 기술 제품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히토류 무기화를 해본 적이 있죠. 실제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중국 명으로는 나우이다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영유권 때문에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압박을 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번 세계 최대의 히토류 회사를 만들게 했다는 것은 중국이 히토류 산업을 중국 정부 당국이 직접 개입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핵심적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연초에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초만 해도 히토류 대국이었습니다. 마운틴 패스 시기로 알려진 1965년에서 1983년 시기에 전 세계 히토류 산업은 미국과 브라질,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 접경에 있는 세계 최대의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에서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히토류 원재료 광석 채굴부터 원재료의 분리, 가공, 산화물 제조, 금속 제조, 그리고 다양한 제품화로 이어지는 일괄 공급망을 가동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주도 히토류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간 건 언제냐면 바로 미국이 중국을 WTO 체제에 들어가도록 만들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산업 생태계가 넘어가면서 21세기의 석유라고 하는 히토류와 희소금속 원료 생산 그리고 소재 부품화 산업 생태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다가 값싼 히토류까지 더해지면서 애플과 삼성, GM, BMW 이런 회사들이 모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중국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건 독일의 국내 총생산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이런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첨단 제조업과 인공위성, 반도체 같은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중국 내 히토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호주, 중남미 등 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금속들까지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내 매장 히토류는 비축해 두고 수입 히토류를 먼저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나라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던 것도 사실 히토류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 미국의 CN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은 히토류 자원 보유 가치만 1조에서 3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그런 히토류 비축 전략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세계 패권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중국을 믿었던 미국이 이제 발등을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중국이 히토류 지배력을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가 2010년 3월 16일에 히토류와 21세기 첨단 산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지질조사국 그러니까 USGS가 작성한 광물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미국은
희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 수입의 91%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내 희토류 광산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는 미국의 희토류 전략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자동차 산업에 원료인 석유를 장악했던 미국으로서는 이 전기차의 원료인 희소금속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21세기 미국의 유상유지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중국의 희토류 장악 전략의 의도를 파악한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난 트럼프 정부 때이고 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 바이든 정부입니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토류를 공급망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핵심 4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곧바로 호주의 리나스 희토류사하고 기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회사가 중국 이해의 세계 최대 희토류 원소 광산 및 가공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리나스사는 이 경질 희토류 가공 시설을 미국의 텍사스주에 설립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또 지난 6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전략적 및 핵심 재료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대하기 위한 국내 생산 및 가공 능력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들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희토류 같은 이런 희귀 자원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무기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9개 주에 매장된 희토류를 재생산할 방안을 찾도록 한 것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또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희토류 같은 이런 희귀 광물 생산국들을 글로벌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역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31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이후에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이런 동맹국을 포함해가지고 또 우방국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공급망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희토류 무기화를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상하기로는 희토류 무기화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 사실상 미국과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오히려 재발등을 찍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면적 무기화보다는 국부적 무기화, 그러니까 한국 같은 한 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해당 국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무기화를 하면서 탈중국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도도한 흐름 속에 당연히 함께 해야 될 겁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당장 줄여가면서 위기의 최소화를 준비하는 그 일은 각 나라가 해야 될 몫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